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식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며 통수를 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일본에 통수를 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철회해야 한다며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위대기, 경유지인 인도가 수용 거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자위대기의 경유를 인도 측에서 거부했습니다. 자위대기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위한 담요 등 인도주의 물품을 비축 창고가 있는 인도 뭄바이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물품을 싣고 루마니아와 폴란드로 옮길 계획이었는데 인도 측에서는 자위대기의 인도 영공 통과는 허락했지만 착륙은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본에서는 인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측은 당초 일정에 따른 우호 증진 훈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세계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의 모습이 가장 황당하고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타국의 주권까지도 무시해버리는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주요 타겟은 한국입니다. 일본이 22일 발표한 올해 외교청서의 일부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타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이다.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타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라며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 처음 등장한 이후 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까지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하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주장하는 한일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일본의 외교청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일본 입장에 한국이 전적으로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에 이어 강제징용 문제도 일본의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외교청서의 가장 큰 특징은 러시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무력 행사의 금지, 법의 지배라는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일본에서 말하는 북방영토입니다. 북방영토 불법 점거, 일본 고유 영토, 러시아 융화자세 전환, 2022년판 외교청서, 크릴열도 4개 섬에 대해 불법 점거라는 표현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고 일본 고유의 영토는 2011년 이후 11년 만에 나온 표현입니다. 이렇게 일본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적극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일본은 전범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과 사과 등이 행해지고 러시아를 비판한다면 모를까 현재의 일본이 러시아를 비판하는 행위는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일본의 일러스트가 그린 위안부 소녀상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현재 일본인들의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대 천안문에서 벌어진 일을 말해서는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며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말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 불문율을 우크라이나가 깨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선 지난 3월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의회 연설에서 진주만 공습과 9.11 테러를 기억하라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난리가 났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진주만 공습을 동일시했다며 커다란 논란과 함께 우크라이나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일본 의회 연설 등이 이루어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정부 트위터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히틀러와 함께 쇼와 천황의 사진,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영상에서 삭제, 사죄. 우크라이나 정부 공식 트위터에 파시즘,
나치즘의 상징으로 히로히토의 사진을 넣었다가 일본의 거센 반발이 일자 영상에서 히로히토의 사진을 삭제하고 사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최초에 올린 영상입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히로히토의 사진이 사이좋게 나란히 들어가 있고 아래에는 파시즘과 나치즘은 1945년에 패배했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를 나치와 동일시하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올린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4월 1일에 올라온 영상인데 일본에는 23일쯤 뒤늦게 알려졌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후 일본 외무성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삭제를 요청하며 항의했고 영상은 수정됐습니다. 24일 수정돼서 올라온 영상을 보면 히로히토의 사진만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오류를 저지른 것을 마음으로부터 사과합니다. 우호적인 일본 분들을 화나게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라며 일본 측에 사과했습니다. 이 사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일본과 나치가 동맹이었다는 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유럽에 독일의 나치가 있었다면 아시아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사실을 이야기하면 불편해합니다. 일본의 반발이 일자 우크라이나는 사과까지 하면서 슬그머니 일왕의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우크라이나의 행동은 역사를 부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보였던 행동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역시 일본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도를 넘은 우크라이나 비난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삭제하고 사죄했다고 하지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닐까? 역사인식에 대해서는 각국이 다를 것이다. 그리고 북동아시아에서의 일본에 대한 인식도 꼭 옳은 것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은 민족의 전멸 등을 목적으로 한 홀로코스트는 실시한 적 없고 스기하라 치우네 같은 사람이 있었던 역사도 있다. 히틀러는 민족에 대한 홀로코스트를 했다는 의미에서 반인도적 죄를 지은 인물이다. 그런 행위야말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런 인물과 같이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영상을 삭제하고 사과했다지만 향후 인도적 지원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본 정부도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 일본은 더 알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아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을 아는 기회는 아직 적다고 느낀다. 지금은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저쪽에 있어서는 보통의 대응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은 좀 더 일본을 알리는 것을 열심히 해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적어도 당시의 일본의 행위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 세계의 인식은 아직 거기서 멈추고 있다는 것이니까 오히려 그것을 현대에 부활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 우크라이나 측이 즉시 정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만큼 간단하지 않은 것도 확실하다. 한국의 일장기 예도 있으니까 나중에 얼마든지 사실 조작이 될 수 있다. 정정해야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